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15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상 클래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예제, 어린이집 아이들의 식대를 계산하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추상 클래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지난 시간에 개념을 알아봤고요. 오늘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추상 클래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어떤 우리가 클래스가 이렇게 슈퍼 클래스가 있고 얘를 상속을 하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얘를 상속을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서도 이렇게 상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일드 클래스가 이렇게 n개가 있을 때, 강제적으로, 그죠? 위쪽에 있는 슈퍼 클래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들이 오버라이드해서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꼭 강제적으로 반드시 오버라이드를 시켜야 되는 메소드, 그죠? 그런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위쪽에 앱스트릭 메소드,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그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 아이들의 식대를 계산한 건데, 자, 일단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클래스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시나리오 분석 후 추상 클래스와, 그죠? 추상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를 설계한다고 하죠. 클래스를 설계할 때 추상 클래스와 일반 클래스로 만들어질 녀석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를 만들고 어떤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만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의 점심 식대 관련 프로그래밍을 해볼까 합니다. 어린이들은 점심으로 쌀밥과 불고기와 두부조림, 미역국이 배식이 된대요. 자, 추가로 요플레와 바나나, 우유, 아몬드가 간식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식은 쌀밥, 불고기, 그 다음에 두부조림, 미역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플레, 바나나, 우유, 아몬드는 간식으로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쌀밥과 불고기, 두부조림, 미역국은 모든 아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먹습니다. 딱 이것만 보더라도 뭐 일반 클래스로 만들면 되겠죠. 이거는 일반 클래스의 일반 메소드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개인 체질에 따라서 간식, 요플레, 바나나, 우유, 아몬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죠? 몸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간식을 전부 다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특정 음식만 먹고 나머지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클래스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치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불고기, 두부조림한 미역국은 빠졌네요. 자, 얘네들은 자, 일단 쌀밥하고 불고기만 한번 가지고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부조림하고 미역국은 여러분이 또 추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만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런치 메뉴는 라이스하고 불고기가 기본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 주식이죠. 기본 메뉴로 들어가고, 자, 다음에 바나나, 밀크, 아몬드, 이게 어떤 거? 간식입니다. 간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 메뉴 라이스하고 불고기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먹어요. 차일드 1번에 있는 아이도 라이스하고 불고기는 먹습니다. 자, 다음에 차일드 2에 해당하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라이스하고 불고기 먹습니다. 자, 이제 간식인데요. 간식에 차일드 1번 학생은 바나나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바나나만 이렇게 먹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차일드 2 아이는 바나나는 먹지 않아요. 그리고 뭘 먹냐? 밀크하고 우유하고 아몬드만 먹습니다. 그래서 차일드 1 아이는 간식으로 바나나만 먹고요. 차일드 2 아이는 간식으로 우유하고 아몬드를 먹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있고요. 자, 이거를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자, 보시면 런치 메뉴가 일단 클래스가 있네요. 자, 요 클래스가 있는데 요 클래스를 할 때 자, 밥이 있고요. 밥이라는 속성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불고기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식으로 바나나, 우유, 그 다음에 아몬드라는 속성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앱스트릭 클래스, 왜 앱스트릭인지 한번 쭉 볼게요. 자, 런치 메뉴 생성자인데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로 라이스, 불고기, 바나나 이런 값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디스 자기죠. 자기 객체의 라이스 얘겠죠. 얘가 얘죠. 얘 라이스를 가리키는데 거기다가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불고기, 바나나, 밀크, 아몬드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생성자였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가 보니까 public, abstract, int형, 그 다음에 calculating이라는 메소드가 보이는데 자, 선언부만 있고 중괄호에서 구현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얘는 그죠? abstract이겠구나. 추상 메소드이겠구나. 추상 메소드가 있으니까 이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 추상 클래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상 메소드 calculator는 선언만 해놓고 런치 메뉴를 상속을 받는 애들이 직접 calculating 요 이름만 봐도 뭔가 계산을 하겠죠. 직접 계산을 꼭 해라. 반드시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child1 이제 클래스를 보니까 child1에서 런치 메뉴, 방금 알아봤던 런치 메뉴를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를 보니까 자, child1 생성자 보니까 int형 라이스 쌀밥 가격이겠죠. 그죠? 밥의 가격, 그 다음에 불고기 메뉴의 가격, 바나나 메뉴의 가격, 우유, 밀크의 가격, 아몬드의 가격이 있고요. 얘를 수퍼로 올려준대요. 이 수퍼가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디스는 여기 있네요. 디스는 자기 본인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슈퍼는 뭐예요? 위쪽으로 올린다고 그랬죠. 얘에서 슈퍼 누구예요? 차일드의 슈퍼는 런치 메뉴죠. 런치 메뉴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됐죠. 여기죠. 이쪽으로 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슈퍼를 해주니까 여기서 슈퍼 때문에 뿅 하고 어디로? 이쪽으로 와서 연산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슈퍼 상속을 해주는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로 가서 이 라이스 값, 불고기 값, 바나나 값, 밀크 값, 아몬드 값을 다 적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에다 값을 주니까 디스 라이스, 디스 불고기, 디스 바나나, 디스 밀크, 디스 아몬드에다 다 값을 하나씩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추상 메소드 이쪽에서 calculating abstract으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일드 클래스에서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뭘 구현해요? 자, 차일드 1의 i는 정표로 들어가면 차일드 1의 i는 라이스, 밥과 불고기와 바나나 먹는데요. 그럼 이 i는 밥과 불고기와 바나나만 먹으니까 나머지 밀크하고 아몬드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간식을 안 먹었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i는 라이스, 밥과 불고기와 바나나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얘를 리턴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 소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포트 해서 브라우저에서 찾습니다. 찾아서 15 런치. 자, child1 여기서 모든 클래스 한번 꺼내서 하나씩 볼게요. 자, 메인 클래스는 실행을 하는 호출부 메인 클래스니까 이거 일단 제껴놓고요. 다음에 먼저 방금 알아봤던 런치 메뉴부터 알아볼게요. 런치 메뉴, 그 다음에 차일드 메뉴. 보기 편하게 한번 이렇게 그룹 져서 묶어놔 볼게요. 창을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테이블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다음에 런치 다시 보면 런치 메뉴에서 방금 알아봤듯이 기본적인 속성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이스, 불고기, 바나나, 밀크, 아몬드. 자, 다음에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가 아니라 매개 변수로 라이스, 그죠? 밥의 가격이겠죠. 밥의 가격, 불고기 가격, 바나나 가격, 우유 가격, 아몬드 가격 받고 있고 이 받은 거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라이스, 내 객체의 라이스 여기죠. 여기다가 할당을 다 하나씩 해주고 있고요. abstract calculating이라고 해서 계산은 직접 알아서 하세요라고 abstract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abstract 되어 있는 abstract 클래스를 상속을 child 어린 아이들이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 자, 받고 생성자 얘도 마찬가지죠. 라이스, 불고기, 바나나, 밀크, 아몬드를 받아서 얘를 갖고 바로 생성을 하는데 생성할 때 슈퍼네요.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다시 위로 올라오면 여기로 오겠죠. 여기 와서 여기다가 매개 변수 그대로 하나씩 넣어서 넘겨줍니다. 결국 child1 객체를 생성할 때 주어진 매개 변수 값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를 생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위 클래스에서 무슨 로직이 있어요? 각각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변수의 값을 할당해 주고 있는 지금 이런 로직이 있습니다.
이런 로직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차일드에서 슈퍼 객체를 호출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초기 데이터 설정하는 거 여러분이 예제를 하다 보면 자바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로직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또 넘어옵니다. 차일드에서 와서 오버라이딩을 했네요. 자, 무슨 오버라이딩 했냐면 calculating 오버라이딩 있죠. 왜 오버라이딩 했어요? 여기서 앱스트릭으로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서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 하위 클래스에서 calculating하고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자, 무엇을 오버라이딩 했느냐 보면 여기 라이스가 있고요, 불고기가 있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차일드 1의 아이는 밥을 먹은 다음에 불고기를 먹고 다음에 간식으로 바나나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시나리오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값만 더했습니다. 차일드 2는 어떤지 볼까요? 차일드 2도 똑같이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가격을 넣고요. 그 다음에 라이스, 불고기, 이 아이는 바나나는 먹지 않고 간식으로 우유하고 아몬드만 먹으니까 요거만큼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즉 이렇게 보시면 왜 calculating 메소드를 각자 오버라이딩 하라고 슈퍼에서 지정해 줬는지 아시겠죠? 그죠? 각각의 아이들마다 그죠? 먹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지불해야 되는 돈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아이들마다 다 가격이 다를 테니 각자 아이들마다 계산을 따로따로 해라. 즉 재정의를 하라라고 이렇게 앱스트릭으로 그죠? 재정의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제로 재정의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 주 핵심은 다 끝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프라이스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스태틱을 배울 때 한번 해봤던 건데 잠시 알아볼게요. 자, 스태틱 객체와 약간 거리가 있고 객체가 존재하는 메모리, 그죠? 흰 메모리라는 영역에 존재하지 않고 어디 데이터 영역에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같이 존재를 하고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클래스에 있는 값을 우리가 공유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아마 스태틱 부분 강의를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공유를 쓰는데 이 숫자는 다 파이널 더 이상 변경되지 않게 파이널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도 지지난 시간인가요? 한번 그때 알아봤는데 파이널 더 이상 이 1000이면 1000, 2000이면 2000, 700, 200이란 100이란 숫자 더 이상 변경되지 마라. 다시 외부에서 갖다는 쓰되 이 값을 변경하지 말아라고 파이널로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거는 인트는 다 데이터 타입이고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써줬고요. 자, 이제 변수명인데 상수의 스태틱, 상수를 정의할 때 스태틱 변수를 만들 때는 스태틱 파이널 이런 상수를 만들 때는 주로 이렇게 대문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쓰였느냐 한번 볼까요? 자, 차일드 2, 차일드 1을 같이 놓을게요. 같은 녀석 성질이 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자, 메인 클래스에서 합니다. 메인 클래스에서 차일드 1의 이제 식대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럼 차일드 런치 메뉴. 자, 차일드 1 클래스의 타입이 아니라 런치 메뉴를 했죠. 왜 그래요? 상위 클래스의 타입을 우리가 갖다 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런치 메뉴 타입의 차일드 1, 그죠? 첫 번째 아이의 식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프라이스 테이블, 그죠? 처음에 첫 번째 아이의 생성자를 보면 뭘 원해요? 밥값을 주어주래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처음에 밥값, 불고기값, 바나나값, 밀크값, 아몬드값을 주는데 자, 라이스값 여기서 프라이스 테이블, 그죠? 가격표에서 라이스 어디 있어요? 요 값이죠. 요 값을 지정해 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불고기 마찬가지로 바나나, 밀크, 아몬드까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상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썼을 때 파이널로 지정한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곤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개발을 하다 보면 자, 보세요. 런치 메뉴 뭐 이렇게 하고 뉴 차일드 1 하고 여기다가 이제 라이스 가격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1000, 그죠? 라이스가 1000이었죠. 그 다음에 불고기가 뭐 이래서 2000, 그 다음에 바나나 가격이 700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밀크 가격이 200원, 아몬드가 100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직접 숫자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다 보면 이게 간혹 오타를 쳐갖고 예를 들어서 이게 2,000원인데 3,000원을 이렇게 오타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라이스 테이블이라는 이런 간단한 클래스에다가 상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가격, 오타 없이 정확한 가격을 쓰기 위해서 자, 프라이스 테이블 점 어떻게 해요?
쭉쭉쭉 보면 여기 라이스 있네요. 라이스에다가 라이스 가격 입력해주고, 자 그다음에 또 플라이스 테이블 불고기를 원한다 그러면 불고기,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요 가격, 그죠? 오타 없이 바로바로 우리가 정확한 가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용도로 이렇게 상수를 만들어 놓고 많이 씁니다. 바나나, 그죠? 플라이스 테이블, 플라이스 테이블, 다음에 밀크, 다음에 플라이스 테이블, 다음에 뭐 있죠? 아몬드가 있었나요? 네, 아몬드.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타 없이 누구나 동일한 값, 그죠? 실수하지 않고 동일한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들을, 정확한 값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지정을 해놓고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차일드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를 객체를 만들고 이제 가격을 다 넣어줬어요. 자, 여기 역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 생성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차일드 1번 첫 번째 아이에다가 가격을 다 넣어줬죠. 플라이스 테이블에 라이스값, 불고기값, 밀크, 아몬드, 바나나 가격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다 매개면서 들어가는데 다시 슈퍼로 가네요. 그래서 슈퍼로 가니까 런치 메뉴에 생성자로 다시 가고요. 여기서는 자기 객체의 데이터 값을 다 초기화 시켜주고 있네요. 저 값을 할당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메인 메뉴로 와서 다시 저렇게 해서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를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으로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식대, 두 번째 아이의 식대, child의 calculating, 계산해야겠죠. 계산을 하면 어디 있어요? 여기 calculating 있죠. 반환값이 int죠. 요게 각 아이들마다 먹은 식대 총 합계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 아이는 4개를 먹고 4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고 이 아이는 3가지 종류의 간식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아이의 식대는 3,700원, 그죠? 두 번째 아이의 식대는 3,300원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런치 메뉴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상속을 받게 쓰는데 calculating을 우리가 앱스트릭으로 만든 이유, 왜 만들었다? calculating, 그죠? 식대를 계산한 건 아이들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고 다르다 보면 계산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현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각자 상속을 하는 메소드에서 각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써라. 그 대신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꼭 해라 라고 강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제성을 띄우기 위해서 앱스트릭 메소드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앱스트릭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앱스트릭 클래스를 2시간 동안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앱스트릭 클래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쭉 지난 시간 것까지 한번 리뷰를 해주시면서 앱스트릭 클래스의 정확한 사용 방법과 왜 앱스트릭 메소드를 쓰는지, 그죠? 강제성은 딱 하나죠. 앱스트릭을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